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실 지금, 영상 녹화를 킬 겨를이 없는데, 투자하느라, 지금, 코인 투자를 하느라 초집중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할 겨를이 없는데, 뭐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야, 투자 이야기, 좀 핫한 투자 이야기, 리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긴급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2박 3일 동안 보유 중인데, 10배 마진을 들어갔거든요? 그냥 보자. 그냥 좀 이렇게 차트가 오를 것 같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22.2%가 주가가 올라가지고 1.33에 들어갔는데 현재 228.38% 수익 이 나오고 2박 3일 동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쫙 지금 리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그 거시기 뭐냐, 지금 막 심상치 않게 막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연일 막 이렇게 쫙 무슨 절벽 계속 이렇게 막 에베레스트 오르듯이 막 이렇게 연일 막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강력한 우상향이죠. 근데 이때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좀 약간 유튜브를 뭐 그러니까 어제도 찾아보고 그제도 찾아보고 찾아봤어요. 약간 이제 친구하고 투자 이야기하는 친구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리플에 대한 풍문이 생각보다 좀 되게 크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고 그 친구는 1.34달러에 아무튼 39달러인가 이야기했었는데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자기는 관심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아무튼 저는 그냥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해갖고 그 요점을 좀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정리하지는 못했어. 정리하지는 못했는데 좀 이렇게 어떤 그 리플에 대한 이슈들 막 긴급하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저도 봤던 거 좀 이렇게 기억나는 거를 뭐 하나하나 캡처는 못 떴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영상 찍을 생각을 안 했으니까 문득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클 것 같아갖고 한번 녹화를 해보는 거예요.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해보면 일단 리플의 호재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뉴스로 기사로도 나왔죠. 10개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리플은 그거잖아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인 반면에 리플은 신속성 갖고 실제 이제 결제에 어떤 특화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갖고 뭐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게 뭐 이체, 계좌이체 이렇게 비트코인 간에 이체하면 뭐 10분이 걸리고 속도성이 좀 느리잖아요. 근데 리플은 뭐 2초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알고랜드인가 그 코인 빼고는 거의 뭐 제일 빠른 코인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구축돼 있죠. 그래갖고 실제적인 물물 교환, 그러니까 화폐의 어떤 교환 가치, 그러니까 실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로서는 리플이 실제로 많이 은행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전 세계 곳곳에 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은행이 아니라 중앙은행과 CBDC 지금 각 나라들이 지금 의무적으로는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마다 CBDC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개국의 이 일개 코인 회사의 CEO가 각 나라 그러니까 정부들을 만나가지고 10개국에 걸쳐가지고 이 CBDC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뭘 하고 있다. 작업을 하고 있다. 근데 비밀 유지 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뭐 더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개 어떤 가상화폐가 그거잖아. 중앙은행과 협의를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어떤 정책, 국가적 정책, 화폐 정책과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뭐 그렇다고 확신은 못하지만 세계 단일 화폐로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이 리플이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그거죠. 그죠? 사상 초유의 어떤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크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리플 쪽이 이 CBDC 플랫폼 쪽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뭐야 기술을 전수하거나 앞서 있나 봐요. 그래갖고 리플 자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냄새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일개 코인 뭐 민코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좀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코인 좀 이렇게 실생활에 좀 쓰이는 코인이죠. 실생활에 쓰이는데 매우 글로벌한 영향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되게 하고 있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느낌이 뭔가 좀 세력들이 거대한 세력 어떤 글로벌한 그 세력들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세오가 그죠 연준 그 저승사자 게리 겐슬런가 아무튼 그 소송에서 이기고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이렇게 크립토 차르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그죠?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각 직책마다 차르 역할을 하는 정권을 주는 어떤 그런 직이 있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크립토 관련해가지고 어떤 행정적 수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미국의 정부에 의해서 박해받는 입장에서 한순간에 이제 미국에서 코인 시장을 지배하는 지배자의 입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플세어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실제 그 행정 정책에 이렇게 관여하니까 크립토 차르 후보. 그러니까 이 리플 코인 세우니까 리플이 굉장히 큰 흐름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라는 사람이 유튜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초창기 때도 막 관여를 해가지고 뭐 좀 작전을 많이 치고 그랬대요. 막 그래갖고 막 160배를 막 뻥 튀겨가지고 일시에 뭐 처분하고 막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막 떠났다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뭐 외인으로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꾼이 기질도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 지금 트럼프가 그거잖아요. 친 트럼프 친 가상화폐 대통령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고 머스크는 도지라는 그 정부의 수장이 되는데 하필이면 또 머스크가 도지의 아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링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에서 요직을 맡게 되는데 이 머스크와 갈링하우스의 관계도 좀 상징적으로 볼 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리플의 로고가 검은색 X잖아요. 근데 머스크도 이 자식도 그 X 로고에 환장을 하잖아요. 뭐 스페이스 X 기업 로고도 그죠? 무슨 신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신발 메이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페이스 X 트위터 로고도 파란색에서 X로 변경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X 이게 좀 공교롭다. 이 X가 음모론적으로는 좀 이렇게 좋은 상징은 아닙니다. X 그죠? 이 리플 로고가 또 다른 로고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트라이앵글 그런 로고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666적 상징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뭐는데 아무튼 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종이돈이 시대는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시대가 이제 열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 예찬론자죠. 그 영화배우 그 닮은 그 하여튼 교수 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피아노의 그 주인공 그 사람 닮은 맨날 이 비트코인 오른다 그 얘기하는 유명한 사람이죠. 네, 아이패트 가트 애니가 짐승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패트 가트 애니 12시 그러니까 종말이 때가 와가지고 하필이면 미국에 이제 침체되는 딱 그런 장면이 보여주는데 한파 속에서 자유여행 시장이 막 잠기거나 무너지고 여기 막 로날드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혹자는 도널드 트럼프의 시대를 말하는 거다. 이 안에는 오바마가 이 무슨 학교 건물 같은 데 안에서 떨고 있고 뭐 아무튼 이때 어떤 종말이 타임라인이 돌아간다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갖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패드 가트 2 애니의 비밀을 하나 얘기하자면 이거 아이패드 가트 2이 영문 스펠링을 안티크리스트 캐큘레이터 이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 숫자 값을 이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그 글자 값이 666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짐승이표에 대한 그 시대의 말세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이다. 그죠? 아이패드 가트 2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뭐 그 이후에 아류 버전 뭐 이슬람 쪽에서 2, 3, 4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제가 재미삼아서 원도 만들어보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 트럼프는 이제 37%가량 이제 과세 폐지를 예고했고 친 그거죠. 그래갖고 지금 친 가상화폐 미국 천조 대통령이 친 가상화폐 쪽으로 이렇게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많은 메이저 코인들 종목들이 연일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시세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메이저 종목들 막 오는데 니플이 지금 대장 노릇하고 있죠. 오늘도. 음. 근데 이게 트럼프가 또 외국 코인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는데 관세인가 과세인가 아무튼 미국 코인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아예 그냥 뭐야 폐지한다 해갖고 니플이나 솔라나 같은 게 미국 코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부분이죠. 뭐 우리나라의 코인에 대한 내용이고 해갖고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정경유착 해가지고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인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데 트럼프 미디어란 자회사가 가상화폐 거래소 팩트를 인수 추진한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산하에 있는 그죠 거래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가지겠죠. 했고 완전히 이제 친 가상화폐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니플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기존에 게리 겐슬러 등한테 SEC 기소를 당하면서 그랬었죠. 아, 게리 겐슬러가 맞나 SEC? 연준 인자인가? 아무튼 저승사자 그러니까 가상화폐 저승사자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죠? 이제 트럼프 쪽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그거잖아요. 트럼프하고 면담도 했고 크립토자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는 좀 이렇게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거래소 하게 되면 이제 니플도 이제 상장하게 된다. 뭐 이런 거래소에도 재상장하게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미리 전부터 이제 좀 이렇게 상장이 되긴 했는데 니플이 미국 SEC 눈치를 보느라고 니플은 상장을 안 시킨 뭐 좀 그런 전력이 있나 봐요. 미국 거래소 내에서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사우디 트럼프의 동향, 머스크와의 관계, 그죠? 사우디가 머스크하고도 친하고 트럼프하고도 친하죠.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미 그 빈살만이 트럼프 사이 회사에 2조 원이나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에서는 별로 이렇게 아니 무슨 실질적인 투자 가치가 있냐 싶은데 그냥 빈살만이 밀어붙여가지고 했다. 독단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성 그거라기보다는 트럼프하고 어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빈살만이 근데 그랬다고 그랬죠. 그 바이든 정부하고는 되게 좀 이렇게 팽당하는 안 친한 뭐 그런 관계로 갔다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서 이 2조 원대 투자를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되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무드인데 이 사우디 자체도 지금 관련해가지고 계속 가상화폐 쪽을 움직이려는 그 시도를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가 가상화폐 를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너무 잘 되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막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움직임 속에서 뭐 페트로 달러는 더 이상 이제 통용되지 않으면 뭔가 이제 사우디도 뭔가 좀 이렇게 가상화폐를 통해 갖고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제 결제 수단으로 뭔가 좀 쓰려고 하면은 제일 빠른 어떤 신속성을 가진 코인은 리플이 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비트코인도 장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체 시간까지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먼저 장부상으로 먼저 이렇게 하고 뭐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차감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코인 자체가 가진 그 결제 수단으로서의 신속성은 리플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일각에서는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얼핏 봤는데 뭐 하여튼간 사우디 투자 계획 중에 뭐 포트폴리오 중에 뭐 코인 가상화폐의 어떤 그 펀드에서 뭐 가상화폐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서 또 니플이 또 이렇게 언급되기도 하고 뭐 걔네들이 계획 속에 뭐 그렇다는 뭐 샬라샬라 썰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확실히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유튜브 영상 보다가 잠깐 이렇게 본 겁니다. 스쳐 지나가듯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도 이제 가상화폐에 잘 나가고 있다. 뭐 비트코인 뭐 100만 개 구입설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기축통화 국제 결제 수단 해가지고 가상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들이려는 그런 움직임. 그에 비하면 뭐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약간 좀 밉죠. 그죠? 뭐 가상화폐 뭐 그 자체를 떠나서 세금만 떼려고 하고 약간 미운 형국이죠. 경기도 안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인 부분인데 이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 트럼프 통과 뭐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살아남을 것이다. 미리 4개월 전 예언했다는 사람이죠. 브랜든이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뭐 니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환영을 받는데 XRP라는 글자가 계속 이렇게 막 보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막 그 미친 듯이 막 그 폭등할 거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1만 달러인지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보인다는 거야. 막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그 투자 광기에 빠져가지고 막 뭐 천정부지 막 오르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죠. 너도 나도 막 천정부지 막 광기에 빠져가지고 그 네덜란드 튤립 시대 그 튤립 그 열풍처럼 막 아 씨발 막 니플 사야 돼 니플 사야 돼 빨리 막 니플 사야 돼 막 이런 광경들이 막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1만 달러 지금 거래가 많이 오른 게 지금 1.6달러인데 1만 달러 뭐 혹은 혹자는 1천 달러 막 그런 막 예언적 썰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현재 가격에서 막 17,000배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예언가 말을 뭐 믿느냐 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예언을 좀 잘 때려 맞춘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일루미나티 카드에 의해서 어떤 설명될 수 없는 그 예언적 카드들이 존재하고 그게 현실로 일어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미드 히어로를 봐도 어떤 예언해주는 어떤 그림 뭐 그런 게 있죠. 시바이누 뭐 그런 것도 막 미리 뭐 예언됐다니 폭등이 예언됐다니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갖고 니플에 대한 예언가의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1,000배 막 10,000배 막 그렇게 오른다. 해가지고 막 1,200만 원 막 갖고 트럼프 암살 막 하고 있고 근데 이거가 니플 자체가 가치가 올라서 오른다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만약에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면 거의 뭐 미국 달러 자체 기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죠. 그래고 달러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발행 수량이 달러는 무한히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고 사기업에서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게 아니라 연준이란 사기업이 어떤 그 사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그 아니 주요 주주로 있는 그 연준이란 중앙은행에서 이제 찍어내는 거잖아요. 갖고 언젠가는 휴지 조각이 되는데 그 대체제가 이제 발행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가상 전자화폐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원튼 원하지 않든 어쨌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일 수도 있고 종이돈은 뭐 짐바브웨 달러 같은 것도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종이돈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잖아요. 몰래 뭐 근데 코인은 딱 그게 딱 소스가 딱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딱 발행 수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요 메이저 코인들은 그러니까 뭐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어떤 기능, 플랫폼, 네트워크, 뭐 이더리움 뭐 해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실제 코인들은 가치가 오를 수 있다. 하고 비트코인이 좀 상승장을 맞이하니까 실제로 알트들은 안 올라. 알트들은 이건 뭐 상장빔이고 상장 폐지 때문에 이거 오르는 거고 이렇게 보통 안 오르는데 오늘은 오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니플도 지금 계속 지금 대장이죠. 지금 10배 종목 중에서도 오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더 많이 증가했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런 형국이다. 하고 미국 거래소 이제 아까 XRP 재상장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재상장 할 수도 있고 재밌는 게 이 사람은 그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전인구 경제연구소라고 해가지고 가치 투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인데 원래 이 주식쟁이들은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가치가 없다. 펀더멘탈이 없지 않냐. 실질적인 어떤 뭐
그런 가치가 주식회사처럼 그런 가치 뭐 공장이나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냐 해갖고 좀 은연중 이렇게 스탠스가 우린 코인은 취급 안 해. 원래 그런 스탠스를 지니는데 원래 주식 특히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주식 전문 채널이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돌파가 가능하다는 막 그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 이야기는 저도 얼마 전에 했었죠. 아무튼 그런 풍경 자체가 주식 가치 투자하는 사람이 그걸 가상화폐 희소성 고찰. 저는 비트코인이 뭐 나중에 한 14억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가의 어떤 그 희소성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했었죠. 트럼프 재선과 도지 머스크 해가지고 지금 상승 대파동이 찾아왔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비트코인 35만 원 할 때 친구한테 사라고만 이야기했지 빚 갚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저 자신은 살 기회가 없었고 2015년 16년도에 코로나 때만 해도 또 이게 주식 투자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코인에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흔히 말해서 막 돈복사 뭐 그런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뭐 2박 3일 만에 수익률이 229%막 이렇게 나니까 그렇더라고. 주식으로 물론 수익은 낼 수 있는데 뭐 한 6개월 3개월 굴려가지고 200% 300% 만드는 게 주식의 어떤 그런 묘미이고 그랬는데 그렇죠. 완전 그 뭐랄까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서 완전 그 구시대에서 신시대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 코인 시장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가능하지 않은 옵션일 수도 있어요. 마진 자체의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리플 현황이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막 굉장한 호재들이 마치 행성이 하나로 이렇게 정렬해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이 CBDC 이거 굉장히 큰 것 같고 아무튼 그 코인 중에서 CBDC 뭐 10개국 중앙은행 뭐 이렇게 막 언급되면서 이렇게 관련 있는 코인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굉장한 어떤 일이죠. 이 사람 자체가 또 그렇잖아요. 건도영도 루나의 그 건도영도 미국에 막 기소당하고 있을 때 도망자 신세였는데 이 사람은 기소당해 있는 동안에도 뭐 유럽에 뭐 무슨 연례 레퍼런스 막 연설 그러니까 뭐 강사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꿀리지가 않는 모습이었다. 뭐 그러니까 미국 그 게리 겐슬러의 막 그 SEC 쪽에 이거 뭐 증권이다 뭐다 기소당하긴 했지만 갖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탠스가 많이 달랐다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큰 세력이 어떤 그 입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음모론적으로 좀 그런 추측들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걸 투자하라 마라는 아닙니다. 그냥 투자 정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자기가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투자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도 계속 오르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럴 때는 다 초집중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투자하라 마라 하기가 뭐한 게 이 비트코인 영상 때도 내용란에 이렇게 적어놨었지만 그래요. 뭐 어떤 코인이 가령 뭐 1000배, 10,000배 오른다고 쳐. 근데 하필 들어가는 시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 1000배, 10,000배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조정은 한 번씩 이렇게 온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물량에 어떤 사람은 깡통을 찰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이너스 10% 조정장이 올 때 그 마이너스 10%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나치게 막 몰빵 욕심을 끌어가지고 딱 너무 지나치게 막 몰빵 무조건 더 오를 거야 오르기만 할 거야 막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과욕적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이너스 10%가 떨어지게 될 때 뭐 청산을 당하거나 그죠?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뭐 수십 배 선물을 한다거나 사실 제가 하는 그 10배 마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리플을 처음 투자하기 위해서 10배 마진을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리고 싶어요. 이게 5배든 10배든 이 익숙해지는 데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해봐야 돼요. 6개월 정도는 해봐야지
좀 이게 되게 막 세밀한 부분 막 이렇게 조정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떨어질 그러니까 뭐 오르고 떨어질 때 이 비중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게 실제 좀 이렇게 현장 체험 경력 그러니까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막 신규로 진입해가지고 막상 막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힘들고 꾸준히 이제 연습을 해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뭐 무리 없이 현금으로만 100%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건 별로 이렇게 무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뭐 투자는 뭐 잘 본인이 선택이니까 알아서 뭐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한테는 1.39달러 할 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조만간 2달러는 될 것 같고 지금 제 입장에선 당장 이게 뭐 1000달러가 되니 10,000달러가 되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만 오르면 돼요. 10%가 오를 때마다 10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번 올랐다가 대사지게 되면 뭐 주가가 꼭 100% 오른다고 1000% 되는 게 아니라 주가 한 50%나 잘 대사하면 또 이렇게 잘 대사하면서 이제 파일을 크게 굴리다 보면 뭐 50% 상승했는데도 뭐 수익이 1000%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이게 1000달러니 10,000달러니 그런 것보다 2달러만 가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일 오르는 것보다 한 번 오르면 또 사야 돼. 사야 되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조정도 필요해. 떨어질 때 비중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실험적으로 해보면서 지금 대응 중입니다. 아무튼 지금 저도 이제 영상 찍을 시간이 사실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준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두서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코인 체결 소리가 울려가지고 지금 이쪽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 간략히 이제 리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 얼마나 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뭐 1000달러, 10,000달러 간다고 하면 막 또 그렇고 또 이게 리플에 오를지라도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는 가요계 오히려 뭐 현금으로만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막 또 100% 오르는 것보다 나는 뭐 또 선물 뭐 몇십 배 당겨야지 하면 뭐 몇천 프로 막 당장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갔다가 조정 뭐 마이너스 10% 치면 또 뭐야 깡통 털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냐가 항상 더 중요하다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성투 잘하시길 바라면서 오랜만에 또 코인 투자 이야기를 라이브 영상 녹화로 해봤습니다. 맨날 이렇게 이 화면 영상으로만 하기도 했는데 뭔가 이걸 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평소 연구해보는 스타일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그렇죠. 아무튼 도움이 되시면 이렇게 딱 음모론 리스트 영상들을 쫙 이렇게 11월 달에 많이 이렇게 영상 리스트 많이 안 만들었어요. 다큐 작업 해가지고 11월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찰리3 채널 찰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